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6억 1천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에 들어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승무패 28회차는 2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6억 1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승무패 경기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들어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팀 이름마저도 생소한 것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최대한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팀들이 어떤 축구를 하고 그 팀의 에이스는 누구인지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승무패 28회차에는 MLS 경기가 무려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MLS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수요일 살로만 뉴스 1부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8경기 중에 4경기를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목요일에는 나머지 4경기 MLS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조금은 면밀하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초안을 잡아두시고 제가 항상 금요일에 올려드리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을 통해 나머지 일본 제2리그와 K리그2 경기까지 이 종합을 해서 픽을 구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 중에서 적중이 된 내역들만 모아놓은 내역입니다. 최근 2달간의 내역인데 풋볼살롱 membership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적중 픽들을 보시면 다 폴더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한 폴더나 2폴더짜리 단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7개가량의 다폴더 고배당 픽 위주로 조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토를 구매를 한 픽 그대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를 함께 곁들여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적중이 됐던 내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로토 54회차였고 이 54회차 일본 제2리그와 K리그2 경기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2020 결승 경기를 조합을 해서 5폴더짜리 28.1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류하실 분들만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 2부 첫 번째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내슈빌과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입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애틀란타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확실히 내슈빌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올 시즌 4승 5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내슈빌인데 이 내슈빌 쪽에 수비 쪽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짐머만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내슈빌이고, 확실히 짐머만 선수가 없을 때는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슈빌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하니 무크타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니 무크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프리킥이나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내슈빌은 하니 무크타가 올려주는 세트피스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제공권이 상당히 강하고 세트피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것이 내슈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높은 편이라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파이어와의 상대 전적은 한 차례밖에 없는데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올랜도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파이어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굉장히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0승 0무 4패로 아직까지 올 시즌 원정 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시카고 파이어이기 때문에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내슈빌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카고 파이어가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주축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내슈빌에 하니 무크타가 있다면 시카고 파이어에는 플레이메이커 알바로 메드란 선수가 있는데, 알바로 메드란 선수가 3경기에서 무려 어시스트를 5개나 올려주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세트피스 키커로 나설 정도로 하니 무크타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cm의 장신 공격수 베리치 선수가 오랜만에 올랜도를 상대로 득점포를 재가동을 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측면 수비수인 세쿨리치 선수가 최근에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슈빌과 마찬가지로 시카고 파이어 역시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데, 이 칼보라는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중앙 수비수들이 이 골드컵 참가로 인해서 빠진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왼쪽이 내슈빌의 10번 하니 무크타 선수이고, 오른쪽이 시카고 파이어의 10번 알바로 메드란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트피스 키커로 나서고 2선과 전방을 오가면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와 키 패스를 찔러줘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크타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포함을 해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메드란 선수는 최근에 3경기에서 무려 어시스트를 5개나 올려주면서 발끝 감각이 한껏 물이 올랐기 때문에 양팀의 플레이메이커 발끝에서 뭔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내슈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슈빌이 홈에서만큼은 패배는 없는데 최근에 불안한 경기력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선제골을 실점을 한다던가 이 꾸역꾸역 극장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시카고가 원정 고자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탄 만큼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투폴의 여유가 있다면 투폴도 과감하게 써서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로만 뉴스 2부 두 번째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콜로라도와 세너제이의 경기입니다. 이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대 전적을 보시면 세너워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최근에 이 3승으로 세너제이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녔던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이 콜로라도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콜로라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이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 골드컵 참가로 인해서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들의 차출 선수들이 많은데, 콜로라도 역시 중앙 미드필더인 아코스타 선수와 풀백 샘 바인스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허리와 수비 쪽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백업 공격 자원인 조나단 루이스 선수 역시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콜로라도입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4개의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잭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 프라이스 선수가 그래도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직전 미네소타전에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코스타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프라이스 선수가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원 쪽에서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특징적인 것이 무게중심이 중앙 쪽에 조금은 몰려 있습니다. 중원에서 두터운 이 블록을 형성을 하면서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이고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편입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4승 1무 1패로 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콜로라도이고 반면에 세너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 미네소타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공격수 코엘 선수는 이 출전한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상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반면에 세너제이는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MLS에서 평균 점유율이 2등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갑니다. 그 말인즉슨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면서 충분히 공을 소유를 하다가 역습, 카운터 공격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득점 패턴이 역습 위주의 공격 패턴이 많은데 이 콜로라도가 역습 실점이 그렇게까지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세너제이가 자랑하는 역습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콜로라도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세너제이가 약점인 것이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는 2승 0무 4패, 원정에서는 1승 2무 3패로 비슷한 성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정만 가면은 공격력이 2배 가까이 하락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콜로라도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특유의 원정 빈공이 나온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무리 콜로라도가 전력 누수가 있다고는 하나 충분히 탄탄한 스쿼드를 갖춘 팀이기 때문에 세너제이가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하락세인 만큼 콜로라도를 쉽게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콜로라도의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아코스타 선수이고 오른쪽이 샘 바인스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모두 미국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골드컵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 샘 바인스 선수가 미국과 IT의 경기에서 이 천금 같은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미국의 1대0 승리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콜로라도의 두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콜로라도 역시 전력 누수가 있는 만큼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LAFC와 솔트레이크의 경기입니다. LAFC가 최근에 정상 궤도로 다시 복귀를 한 느낌입니다. 직전 오스틴 원정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2연승의 상승세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LAFC이기 때문에 LA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LA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에이스 카를로스 벨라 선수가 폼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골 3도움으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이 최전방 쪽에 디에고 로시라는 주포가 있는데 이 디에고 로시 선수가 6경기 만에 직전 오스틴전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AFC는 축구 스타일이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를 합니다. 이 쇼패스 위주의 패스 축구를 하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고, 이 상대를 전방 압박을 하면서 이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를로스 벨라 선수를 필두로 한 직접 프리킥, 이 벨라 선수가 원체 왼발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LA를 상대로 파울을 범한다면 직접 프리킥으로도 실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이 LA의 프리킥 세트피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직전 밴쿠버와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홈 경기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일정이 원정 경기였는데 이 솔트레이크 홈 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홈 경기였습니다. 사실상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둔 솔트레이크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LAFC에 카를로스 벨라가 있다면 솔트레이크에는 공격수 크라이라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크라이라크라는 선수가 직전 밴쿠버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 7골 3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는 크라이라크이기 때문에 확실히 크라이라크를 앞세운 역습 한방을 솔트레이크가 보여준다면 LA를 상대로도 의외의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라이라크 외에 공격을 책임져줘야 하는 루비오 루빈이나 측면 자원 훌리오 선수는 그렇게까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상승이 되는 LA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트레이크는 제가 LA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트레이크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고 쇼패스가 아니라 롱볼 축구를 합니다. 따라서 상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LA가 제 아무리 홈에서 깡패팀이라고는 해도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한다거나 무리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다가는 솔트레이크의 효율적인 롱볼 축구, 역습 한방에 의외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2승 3무 2패, 원정에서 2승 1무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정 2승 중에 1승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성적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LAFC의 에이스 카를로스 벨라 선수이고, 오른쪽은 솔트레이크의 에이스 크라이라크라는 공격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89년생으로 나이가 동갑입니다. 이 카를로스 벨라 선수는 원체 얼굴도 잘생겼고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선수입니다. 카를로스 벨라는 이 왼발 슈팅과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이고, 이 크라이라크라는 공격수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크라이라크 선수는 현지 MLS에서 어떤 슈팅으로 유명하냐면 가라테 슈팅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무술로 알려져 있는 가라테, 우리나라 말로는 공수도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무술이 있는데, 어쨌든 이 크라이라크 선수가 그러한 이 가라테를 연상시키는 발차기 슈팅으로 이 골을 많이 자주 넣어서 그 가라테 킥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밴쿠버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메이저리그 사커 금주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89년생 동갑내기의 맞대결이 상당히 볼거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LAFC가 시즌 초반에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 모습이 있고, 원체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다가 솔트레이크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녔던 상대 전적까지 있기 때문에 LA가 더 좋은 경기를 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솔트레이크에도 크라이라크라는 한방이 있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점 1점 무승부 정도까지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살로만 뉴스 2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포틀랜드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포틀랜드 팀버스가 직전 오스틴 원정에서 1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포틀랜드는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3승 0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1무 4패보다 성적이 훨씬
훨씬 좋은데 이 수비력이 3배 가까이 상승이 됩니다. 평균 실점이 원정에서는 2.33골이라는 많은 실점을 하는 것에 비해서 홈에서는 그래도 평균 실점이 단 한 골밖에 되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댈러스와의 상대 전적이 2승 1무 3패로 열세인데 지난 5월 댈러스 원정에서는 1대4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MLS를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상대 전적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리그가 바로 MLS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댈러스와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이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포틀랜드가 최근에 2선 공격 자원들인 차라 선수와 모라 선수가 모두 코파 아메리카 때문에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는데 이 두 선수가 코파 아메리카가 끝났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옵션이 늘어난 점은 포틀랜드에게는 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 자원인 로리아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복귀 자원들, 특히 공격 쪽에 복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홈에서의 다부진 수비력을 바탕으로 댈러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반대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LA 갤럭시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했는데 이 댈러스는 원정에서 굉장히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홈에서는 2승 5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댈러스인데 원정만 가면은 0승 0무 5패로 무승부조차 없는 것이 댈러스입니다. 원정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고 특히 공격력이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이 된다고 합니다. 홈에서는 7경기에서 12골이나 넣었는데 원정에서는 경기 수는 적지만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는 댈러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력이 상승이 되고 주축 공격 자원들이 부상에서 복귀한 포틀랜드를 상대로 원정 고자 댈러스가 승리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댈러스에는 지금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18살 공격수 페피 선수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갤럭시 원정에서는 무득점에 그쳤는데 그 전에 2경기 연속골 3골이나 넣어줬고 특히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2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18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댈러스의 페피라는 공격수입니다. 이 댈러스는 중앙수비수 194cm의 장신 중앙수비수 헤지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앙수비 쪽에 전령 누수가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댈러스의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가 18살 공격수 페피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드름이 이 송골송골 나있는 앳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직전 LA 갤럭시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쳤는데 그 전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2골이나 넣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댈러스는 제 아무리 원정고자라고 할지라도 최전방에 이 한 골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페피가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는 포틀랜드의 우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댈러스도 이번 경기에서 원정 고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틀랜드 쪽이 조금은 유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경기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8회 차에 들어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8경기 심층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일에 제가 4경기를 먼저 다뤄드렸고 오늘 2부에서 나머지 4경기를 다뤄드렸기 때문에 늘 그래왔듯이 풋볼살롱은 금요일에 올라가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사커 최종픽과 일본 제2리그 우리나라 K리그2 경기의 최종픽까지 들고 와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